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1장 마인드 트레이닝의 1번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생각하라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맨 첫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28페이지 낭독해 보겠습니다. 1.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생각하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특별한 왕도가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웬만큼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있고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첫째,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데는 왕도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와 연습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나 비전문가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했는데 실제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나 수학을 배운다면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합니까? 이런 질문을 아마 기본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배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배우면은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어봐야죠. 여러분이 골프 레슨을 받는다? 그러면 골프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치게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를 듣고 흥얼거리거나 배우의 멋진 연기를 보고 따라해봤다고 해서 나도 노래나 연기를 전문 가수나 배우처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가수만큼의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가수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래방이나 동네에서 노래 좀 한다는 친구도 몇 년씩 연습해서 가수 오디션에 나가면 대부분 떨어집니다. 전문적인 프리젠터가 된다는 것, 프레젠테이션을 제대로 기획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과정과 트레이닝을 겪어야 만들어집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바꾸십시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 연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주변에서 정말 잘한다는 칭찬도 없고 남들이 인정해줄 만한 실력도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스스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력이 늘지 않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안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진지하게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왜 안 될까를 더 고민하는 것이 해결책과 발전 방안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둘 다 같은 말이거나 비슷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력 향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안 되지를 항상 자신에게 먼저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떻게가 아닌 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데는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라는 원인과 이유를 무시하고 어떻게라는 방법만 시도하면 실력 향상이 더디고 나중에는 결국 정체됩니다. 항상 원인과 이유인 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는 안 중요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여러가지 시도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왜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슬럼프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슬럼프가 왔을까를 알아야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까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를 생각해야 한다. 왜가 먼저라는 거예요. 원인을 먼저 알아야 결과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왜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제대로 된 목표가 아닙니다. 그냥 헛된 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히 원하는 상황이나 목적을 목표라고 오해합니다.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기가 부여되고 추진 과정에서 정확하게 성취도를 알게 되며 이때 성취감을 통해서 다시 동기부여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트레이닝을 해보면 실전 발표 날짜에 맞추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 단계를 밟아서 연습할 때가 그냥 연습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상태, 어떤 실력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목표의식이 있기에 트레이닝의 효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레이닝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마감이 있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그리고 일정 수준의 레벨로 올라가야 할 때 가장 학업 성취도가 높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막연히 주어지고 어느 레벨까지 가야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책을 한 번 다 읽겠다. 그리고 또 2번 읽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셔야지만 실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낭독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으시는 것보다 이 책을 낭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낭독하셔서 낭독법을 익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강비조의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을 끝까지 다 읽으십시오. 한번 읽어서 내용 파악을 한 후에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낭독하면서 연습하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원하는 점수를 목표로 정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시험을 쳐야 합니다. 낭독을 녹음해서 실수가 몇 번이나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처음에는 1분, 5분,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유지하고 실수하지 않는 시간을 계속해서 천천히 늘려나가면 됩니다. 여기에 줄바꿈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낭독하면서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해서 낭독하면서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유념하시라고 체크 포인트로 넣어놨습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20분 분량의 원고를 이 책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실수 없이 능숙하게 낭독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몸을 만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됩니다. 초보자는 실수한 개수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잘 읽었는지를 점수화하면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게 20분 분량의 원고입니다.
여러분이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대부분 다 20분 분량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분 분량 정도를 충분히 잘 읽으실 수 있으면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적절하게 스태미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분짜리 원고로 긴박하게 돌아가더라도 역시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분 원고를 기본 분량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더 긴 시간을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럼 좀 힘들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20분 분량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 가장 평균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녹음해서 들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레이너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수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죠. 그러나 트레이너를 고용하시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가장 저렴하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독학하시면 그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혼자서 이를 악물고 연습해 보십시오. 실력의 향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전을 경험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정말 중요하며 가장 효과적인 실력 향상 방법입니다. 연습할 때도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전 프레젠테이션은 동영상 촬영이 아닌 연극입니다. 동영상은 실수하면 다시 촬영하면 되지만 연극에서는 한 번 실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에 정해진 시간에 언제나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폭발시킬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드는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연습할 때 실수하면 실수를 연습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닝을 잘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연습할 때도 무조건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실전을 경험하는 게 실력 향상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미 검증된 거고요. 여러분이 실전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연습을 실전처럼 하셔야 돼요. 20분짜리 원고를 읽는데 내가 2번 틀렸다, 3번 틀렸다, 그럼 탈락, 승부의 세계에서 졌다 라는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전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혼자 연습하시지 마시고 소그룹을 이루어서 연습하시면 그 그룹 내에서 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등부터 5등, 1등부터 10등 이렇게 순위를 매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감리나 CM 단장님들 같은 경우에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낭독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좀 신선한 자극을 받으셔야, 그리고 실전 경험을 많이 하셔야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당황하는 점, 돌발 연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시던 소그룹을 연습하시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녹화는 편집하면 돼요. 실수하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프레젠테이션은 연극과도 같은 겁니다. 실수하면 그게 관객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더 철저한 집중력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젠터를 평가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얼마만큼 강하게 집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실수 몇 번 해버리면 그냥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트레이닝 할 때 항상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집중하면서 트레이닝 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마음가짐의 차이가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레이션 원고를 2번, 3번, 10번 이상 연습해도 몇 번의 실수가 있으면 연습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실수 없이 한 번 연습한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실수하면 죽는다는 마음가짐과 절박한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어떻게가 아닌 왜를 생각하며 실전처럼 연습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상 이 책을 연습하실 때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실전에서는 또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가 아닌 왜를 생각하며 실전처럼 연습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배운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면, 그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이 책 전체를 연습하시면 실력에 큰 향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워야 산다 읽어보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전문가가 아니면 비전문가이고 프로가 아니면 아마추어다. 노래 부르고 연기할 줄 안다고 다 가수나 배우가 아닌 것처럼 전문 프리젠터급 실력이 아니다. 2.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을 고민하라. 프레젠테이션 연습에는 분명한 왕도가 있다. 3. how가 아닌 why를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잘할까가 아니라 왜 안 될까를 고민하라. 4.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명확한 목표와 동기부여,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5.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실전이 가장 좋은 연습이다. 실전이 어려우면 실전 같은 시험을 봐야 한다. 본인의 집중력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챕터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번의 실수 없이 잘 낭송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똑같이 체크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 나의 집중력과 실력이 향상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부여도 되고 또 성취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적인 평가, 이 부분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강비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